8시예요. 뉴스 봐야죠. 모션 UI 밀당 기능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갤럭시 S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YBS FBC 8시 뉴스의 이누야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강 고소부지 공사 현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덩어리가 나타나 일반 시민들은 물론 학교에서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강 철도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잠자리 기자 나와주십시오. 이곳 한강 고수부지 공사 현장에는 원인 모를 얼음덩어리가 나타나 일반 시민들은 물론 학계에서도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로 5cm, 세로 3cm의 규격으로 채취하시오. 그럼 대한결빙협회 연구팀의 김 박사님과 함께 자리를 하겠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조심. 드디어 전자탐지기에 의해 관찰되려는 순간입니다. 이야, 기막히군. 아주 시원해. 정체불명의 빙산이 한강 교각에 나타나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으나 무공해 식품을 선호하는 일부 극성 시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녹지 않은 얼음이 강변에 떠다니고 있으며 비가 오는군요. 발파 작업 중인 공사 현장에 승용차 한 대가 실수로 진입하다가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탑승자 신호는 파출되지 않고 있으나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여 긴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금의 구조 속도로 보아서는 뭘 수도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현장에 나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나비 기자 나와주십시오. 발파 작업 중인 공사장에 승용차가 실수로 진입하다 무너지는 건물 더미에 깔려 있습니다. 탑승자 신호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여 긴급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금의 구조 속도로 봐서는 건물 더미에 깔린 인명을 구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폭파 해체 작업을 하자니 차에 갇힌 사람들이 위험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장비와 인력이 총동원돼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헬기에 뭔가 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구조 장비인가 보죠? 글쎄요,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아닙니다. 구조 장비가 아닌 웬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저 사람은 누굽니까? 글쎄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원수입니다. 네, 이건 기적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를 들어오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알아본 결과 몬스는 인간이 아닌 괴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몬스는 우리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괴물입니다. 소감 한 말씀만 해주시죠, 몬스씨. 인간이 되고 싶어요. 다가 6월 임시국회 안에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진전이 없자 회의를 취소하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협상했지만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위원회 구성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면 사법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상설특검이나 특임검사를 임명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산하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인데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위원회에 이러한 수사권까지 준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사법체계를 흔들지도 않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혹시 드러날지도 모르는 부정비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약속했지만 결국 이를 어긴 데 대해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수영입니다. 국방부가 이 국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가 발표되었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안전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작성했던 정치 댓글 사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관련 의혹이 제기된 올해 10월 15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사했는데요.
심리전단 요원들은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15,000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해 오호와 비판을 한 것은 2,100여 건입니다. 특히 이모 사이버 심리전 단장은 북방 한계선 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에 대한 대응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이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전 사이버사령관인 연재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은 정치 관여글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보고를 받고도 이를 관가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조사본부는 작전 대응 차원에서 정치 관련 글을 달았을 뿐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전현직 사이버 사령관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안토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가 1년 동안 외교와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윤소영 기자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윤소영 기자 나와주십시오. 5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9개 국가 방문해 정상회담만 모두 31차례를 치른 박근혜 대통령. 대북 공조와 세일즈 외교에 정상외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사강 외교는 올 5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공조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그 다음으로 이뤄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역시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공조 강화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2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간의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했습니다. 이 밖에 G20회의,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유럽 순방에서도 다방면에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박 대통령은 방문하는 곳마다 유창한 외국어 실력과 화려한 한복 패션으로 현지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활발한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갈등이 고조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방공식별구역, 영토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 등 중국,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갈 점은 남은 임기 동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윤서령입니다. 네, 앞서 보도를 해드렸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외교부와 회담을 31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성적표를 매겨볼 순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네, 영등포에 사는 신춘자인데요. 네, 몇 점이나 생각하십니까? 저는 80점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선하신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성과 있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대외적으로나 또 대내적으로나 좋은 이미지 나라로 부각시키셨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본인 소개해 주시죠. 경북에 사는 안명환입니다. 네, 몇 점이나 생각하십니까? 국내 문제는 45점이고요. 안보 문제하고, 외국하고, 이 외국 선배들하고 하는 거는 한 70에서 80점 정도 드립니다. 예, 국정원 문제를, 나도, 대통령이 국정원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을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털고 가는 것이 대통령한테도 좋고 국민한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식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일째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둔화되며 마감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4엔을 넘어서면서 수출주에 대한 우려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초에 20포인트 이상 상승하기도 했지만 경기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9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하락한 48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70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였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900억 원가량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1,100억 원가량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철강, 전기가스, 통신, 금융업종 등은 상승한 반면 화학, 기계, 건설, 운수청구 업종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 신한지주 등이 1% 이상 상승한 가운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엔화약세에 대한 부담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SK하이닉스, 롯데쇼핑, LG전자 등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양호한 종목군 위주의 선별적인 대응이 바람직한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갈수록 심각해진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조상구 기자와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상구 기자. 우리나라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세계 선진국에서는 많은 팻말과 그리고 위험성을 알리는 신호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그런 게 없을까요? 네, 그 전자 발찌 제도만으로는 진짜 허술한 시점인데 우리나라도 팻말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성범죄에 대해서 예방을 먼저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우선입니까? 네, 조상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송승진 기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승진 기자. 우리나라 성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진다는데 이게 어떤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또 거기서 관련된 게 묻지마 범죄라는 얘기인데 혹시 무엇입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성범죄율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해결 방법과 대책은 혹시 예. 네, 송승진 기자. 예, 잘 들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관중이 연막탄을 집어던져 심판 머리를 맞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토트넘 경기의 전반전, 토트넘 타운젠드가 멋진 골을 넣고 신이 나왔던 와중에 경기장 한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관중 누군가 집어던진 연막탄이 미사일처럼 날아가 터치라인에 있던 부심의 뒤통수를 강타한 겁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용의자 2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68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 기강을 흔들고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과 투질서에는 원칙을 갖고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경찰의 책무라며 경찰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5년간 경찰 증원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검증을 통과한 고교 역사 교과서 8종류에 대해서 무더기로 수정보완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런 절차 없이 일선 학교에서 활용됐을 텐데 오류가 많았습니다. 지난 8월 말 국사편찬위원회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입니다. 검정 이후 사실관계나 역사 해석에 대해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부가 8종 모두를 분석해 829번의 수정 보완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출판사별로는 교학사 교과서가 251개로 가장 많았고 리베로와 천재교육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사실관계 오류뿐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대목도 포함했습니다. 8종 교과서 모두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동원 시위와 남부 분단 책임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게 기술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이 갈수록 끊이지를 않고 남성 흡연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여성 흡연율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청소년 그리고 남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성인 여성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일곱시 뉴스 이 시각 세계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다마등을 정체로서 계승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역사 문제는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중의원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 간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기본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구호 노력이 없다면 북한에서 엄청난 기아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방한 중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국제사회에 북한을 돕고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오는 2026년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제정보평가기관인 EIU는 2026년에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28조 6천억 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을 제친 뒤 최소 2050년까지는 세계 최대 경제국의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 국방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하루 수백에서 수천 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영국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 국방부 앨런 힐 중장의 말에 인용해 매일 성격이 다른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고 공격 방식도 매일 진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 밀림에 추락한 경비행기에 탔던 올해 18살인 엄마와 1살 배기 아들이 추락 닷새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밀림에서 코코넛 열매로 생명을 유지했으며 나무에 매달아 놓은 아들의 출생 증명서를 보고 생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수색대 끈질긴 수색 끝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과 2010년 전국 경찰서에는 순찰용 자전거가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5, 6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 순찰대는 겉돌고 있고 자전거는 고물로 전락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지구대 한켠 자전거 보관소. 순찰용 자전거들이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채 세워져 있습니다. 자전거는 곳곳이 녹슬었고 브레이크는 고장났습니다. 자전거 순찰대 운용을 위해 배치된 자전거들입니다. 대부분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나 주차장 한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강원도 내 17개 경찰서에는 214대의 순찰용 자전거가 보급됐습니다. 하지만 5, 6년이 지난 지금 자전거 순찰대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40여 대는 고장이나 폐기됐습니다. 산지가 많고 관할 면적이 넓은 강원도의 지형적 특성상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 일선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계속 가발이 넓잖아요. 가발 넓은데 그 가발 타고 가발 넓은데 수차를 못 돌잖아요. 정비 연결이 돼요. 그죠? 전국 경찰서에 배치된 순찰용 자전거는 모두 3,900여 대. 현실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순찰용 자전거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임서영입니다. 소양강댐이 수위 하락을 막기 위해 방류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소양댐관리단은 오늘 댐의 수위는 152.28m로 큰 변동이 없으며 초당 방류량을 5톤으로 줄이고 발전 중간 수위인 150m 유지를 위해 다음 달 중순까지 댐 방류량을 최대한 감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강원도 청소년상담센터 복지센터에서 문을 열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올해 영월과 정선, 철원 등 강원도 내 8개 기관으로 확대되며 2,0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
이어서 안동입니다. 전국 최대 자두주산지 경북 의성군에서는 요즘 옥자두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올봄 극심한 가뭄으로 과일 크기는 다소 작지만 당도는 예년보다 높다고 합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우거진 나무 아래에서 자두 수확이 한창입니다. 전국 최대 자두주산지 의성에서 나는 옥자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과일 굵기는 예년보다 작지만 당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당도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14브릭스를 훌쩍 넘어 예년보다 3도가량 높습니다. 원래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과는 다소 자나 당도는 내년보다 한 3브릭스 정도 높아가지고 아주 달고 시큼한 자두를 생산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강우량이 적은 의성의 기후적 특성이 고품질의 비결. 올해 시세는 조생종 5kg 한 상자가 2에서 3만 원 선으로 예년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비 행태에 맞춰 이처럼 5kg 이하로 소포장을 출하하기로 했습니다. 자두는 재배 기간이 짧고 가격 등락폭이 크지 않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성의 자두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느덧 의성을 대표하는 농특산품으로 자리 잡은 자두가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김민지입니다. 올 연말 예정된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신도시 1단계 기반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하루 9,000톤 용량의 하수처리장과 지하 공동구 시설을 완공한 데 이어 안동방향 신도시 진입로는 오는 8월, 상수도공사는 오는 10월 각각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저수율이 낮은 시군저수지 60여 곳을 25억 원을 들여 준설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저수지에서 퇴적토를 준설하면 10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저수지 2개를 설치하는 효과가 있어 수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잔뜩 움츠렸던 지역 경기도 서서히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후 대구 시내 중심가는 오가는 사람들로 다시 북적입니다. 지난주 대구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이후 급격히 위축됐던 거리가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사람들이 마스크도 좀 덜 끼고 사람들도 더 많이 나오고 해서 더 활기차 보이는 것 같아요. 시내 극장가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로 예매율이 지난주보다 30-40%나 증가했습니다. 주변 식당과 상가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살아나고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도 방학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상권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의 매출도 뚜렷한 회복세입니다. 지난주까지 예년보다 10%가량이나 떨어졌던 매출이 이번 주 들어 다시 10% 안팎의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개수가 조금씩 늘면서 매출 또한 공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소비 심리가 조금씩 상승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역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의심 환자도 줄면서 메르스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이번 주. 하루빨리 메르스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기대 속에 침체했던 경기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박준영입니다. 제9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 다음 달 13일까지 대구 시내 주요 공연장을 중심으로 화려한 대장정을 펼칩니다. 올해는 영국, 독일, 체코, 대만 등 5개국 초청장을 비롯한 19개 공연과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경북의 식수난이 이번 장맛비로 모두 해결됐습니다. 그동안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2만 3천여 명이 식수난을 겪어왔지만 오늘부터 운반급수나 제한급수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이어서 원주입니다. 옛 미군기지 원주 캠프롱이 이전한 지 5년이 됐지만 기름 등으로 오염된 토양 보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지 반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종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폐쇄된 원주 옛 미군기지 캠프롱입니다. 부대가 이전한 지 5년이 됐지만 부대터는 아직도 미군 공여지로 남아있습니다. 기름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해야 하지만 미군 측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여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주시가 추진하는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비용을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미군하고 국방부하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 환경부, 총리실, 예교부까지 다니면서 빠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7개 단체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캠프롱 부지 조기 반환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서명지를 국방부 및 환경부 국무조정실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부터 원주에 주둔하기 시작한 캠프롱이 60년 만에 이전됐지만 부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종래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가 강원도 내에서는 처음으로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산업재해예방기관인 한국산업간호협회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원주 근로자 건강센터 개소식을 열고 의사와 간호사, 심리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병과 근무 환경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주시 신림면 여성골프장 반대 원주시민 공동대책위가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최근 원주시가 신림면 구항리 골프장 예정지에 포함된 시유지 19만 1,900여 제곱미터를 우선 임대하고 골프장 허가가 난 뒤에는 2억 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공동재산 매각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자마자 많은 함성과 환호성이 축제로 번지고 그랬는데 강원도 평창에는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지만 사람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흥부는 놀부에게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제비가 준 박씨를 얻어서 갖고 아주 커다란 고급 빌딩까지 하나 사면서 부자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한편 흥부 형님 놀부는 야! 너 듣기 싫어! 너 저리로 안 가! 야! 나 너 미워! 재산을 몽땅 네가 다 가져가고! 이랬답니다. 다음 소식은 동물에 관한 소식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캥거루가 갑자기 아기 캥거루 때문에 뛰다가 또 뛰다가 아기 캥거루는 그만 울고 말았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동물에 관한 소식인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러분 강아지를 아십니까? 강아지와 토끼가 대결하면은 과연 누가 이길까요? 토끼는 이빨을 잘 물어뜯어갖고 이길지 아니면은 강아지는 역시 이빨로 물어뜯는 힘이 있어서 이길지 알 수가 없네요. 다음 소식은 만화 영화 소식입니다. 일본에서의 인기 만화 짱구는 못 말려와 한국에서의 인기 만화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일본 만화를 싫어할까요? 식상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만화는 정서적이고요. 잠깐만요, 동승.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 유명한 명탐정의 추리쇼가 시작될 텐데 당신이 빠지면 재미가 없지 않겠소. 범인 역할은 송승진 씨. 당신이 맡아줘야 물론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지금 반장님이 계신 그 방에서 3층만 더 올라가서 지금 제가 있는 7층 창고의 창문을 이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창고까지는 결국 2분이면 왕복할 수 있으니까요. 총은 창고에서 쏘아서 그럼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음악 준비! 알겠습니다. 범인 송승진 씨는 이렇게 창문 밖으로 몸을 빼고 3층 아래에 있는 문제의 회의실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확히 명중시키고 총을 떨어뜨려서 아이스 안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휴대폰입니다. 피해자가 총에 맞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2층에서 몸을 던져 자살할 테니까 내다보라고 했겠죠. 그래서 피해자는 창문을 열고 위를 올려다본 거고요. 왜 이래? 얼굴이 하얗게 지는 게 불안해 보이는군. 그건 물론 범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속임수입니다. 위에서 공격한 게 확실하다면 총알 자국이 도로 바닥에도 나 있을 겁니다. 송승진 씨, 당신은 미리 준비된 화면이 나가는 동안 스튜디오를 빠져나가 7층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설명한 방법으로 4층 회의실에 있던 피해자를 총으로 쏘아 살해한 다음
준비된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 수 있었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송승진 씨, 당신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건 바로 휴대폰에 전원을 끄는 걸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지. 그거요. 증거는 바로 당신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이. 다들 아시다시피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제 다이얼을 누르면 바로 직전에 통화한 번호에 연결됩니다. 자, 반장님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송승진 씨, 당신은 아까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모른다고 했을 텐데요. 거짓말 마시오. 생방송 중에 내가 당신의 휴대폰을 쓴 걸 잊었군요. 그 후로 휴대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내가 걸었던 번호에 연결돼야 정상 아닙니까? 내가 쓴 다음에 그 휴대폰은 쭉 당신 양복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주인인 당신의 물어오는 사이에 전화를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송승진 씨! 햇볕이 아주 쨍쨍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펭귄이 엄마 아빠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엄마 왜 하필 나만 와사비만 먹여요? 왜 엄마 아빠는 맛있는 것만 먹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거 주냐고요?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아지는 내가 널 잡아먹고 말겠다. 너 거기 안 서? 어? 그 아이를 풀어줘! 그 아이를 풀어줘! 자, 또 싸워볼래? 그래, 너랑 한번 결판 내보자. 그러나 그 수컷 강아지가 상처를 그만 입자 암컷 강아지는 울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수컷 강아지와 암컷 강아지가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엄마 공룡과 아빠 공룡이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 공룡은 그만 여자친구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주선이 갑자기 아기 공룡을 끌고 들어가 실험 대상으로 삼았었고 다시 내리자마자 더 수억 년간 잠을 잤다가 깨어나서 현재 지구로 왔답니다.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3월 5일 경칩 때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개골 엄마 아빠 잘 주무셨어요. 저도 잘 잤습니다. 위에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기 개구리 너도 잘 잤니?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성범죄를 알고 계십니까? 매년마다 갈수록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을 거면은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아이를 납치해가는 장소 놀이터와 청소년을 납치해가는 장소 집 근처와 학교 근처, 그리고 여성을 납치해갈 수 있는 길거리와 그리고 여성 전용 주차장, 이러한 각종 성범죄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고 성범죄도 갈수록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미약하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참으로 불안한 시점인데 제가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성범죄자, 아무리 공개처벌 논란을 빚어도 반드시 무시하고 강행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성범죄자들은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범죄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개처벌을 하거나 팻말을 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범죄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처벌 연령을 아예 낮춰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살해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게임 중독이 된다면은 여러분들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불량 비디오, 불량 만화, 불량 게임,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광고도 있습니다. 반드시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흡연 음주율을 낮춰야 합니다. 성인 남성은 낮아지고 있으나 반면 여성 청소년은 높아지고 있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특히나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금연구역에서는 절대로 담배를 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도박법도 아예 바꿔야 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이 없는 주부들은 주로
화투를 너무 많이 치는 경우가 있어서 도박 중독에 빠진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휴가철이거나 직장이 없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나 도박을 하면서 돈을 몽땅 잃어 그로 인해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카드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여성들의 돈이나 그리고 남의 돈을 뜯어내어 절도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납치해서 금품을 요구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 납치범이나 혹은 여성에게 싸대기 때리는 걸 보고 의심간다 싶으시면 반드시 112나 1366에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것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 너무 미약한 탓에 OECD 국가 중 교통사고율 1위라고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서울시에서 시범 설치되었던 삼색 신호등을 알고 계십니까? 삼색 신호등도 홍보가 너무 부족한 탓인지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색 신호등 좌측은 처리를 하되 우측 삼색 신호등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각선 신호등도 전국으로 아예 보편화 확대를 시켜야 합니다. 대각선으로 건너시는 분들 많이 불편해하실 겁니다. 조수석과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 DMB를 보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에서는 DMB법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인 탓인지 DMB로 인한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만약에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담배를 아십니까? 담배 경고문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 경고문구가 아닌 그림이나 사진을 삽입해야 합니다. 간접 흡연자들은 특히 억울하게 폐암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간 경우도 의외로 꽤 많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주의 깊게 잘 생각하시고 실수. 자, 준비되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시다 9시 뉴스입니다. 서브프라임 여파로 해외 시장 투자가 급감하면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청도에서 소싸움 축제가 개최를 된다고 해서 지금 많은 인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소는 아주 좋아하는데요. 이거 소들이 싸워서 과연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네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도 유가가 급등하면서 올 들어 국제유가가 사상 최초로 궁궐 지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뀐 교육 정책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요. 여당은 이번 특별교육법안 제정을 의지가 강력함에 따라 이에 대해 야당은 뭐였더라? 어떻게 이걸 나왔다. 나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네요. 그러지 말라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다음에 다음 선거는 내년 12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인데요. 여기서 총 투표권자 수는 39,000. 네, 다음 뉴스입니다. 화창한 주말입니다.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는 김대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곳 여의도 공원에서는
주말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산책이나 내곳을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채꽃 축제 현장에 김하준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여기는 유채꽃 축제 현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은 유채꽃이 금방 필 예정이고요. 이쪽도 유채꽃이 예쁘게 필 예정입니다. 꽃이 다 피면 정말 지금까지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사이다 뉴스 박대리였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스튜디오를 스튜디오 참 어렵게 넘어왔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물가지수가 뉴욕을 제치고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뉴욕에 나가 있는 박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왜?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야?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야. 나 지금 방송해야 되니까 끊어. 안녕하십니까. 여긴 뉴욕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냥 전화인 줄 알았군요. 지금까지 국회 앞에서 사이다 뉴스 김하준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라시대 고분에서 원형에 가까운 옷이 출토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싱 연구가 윤종대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윤종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신라시대 옷이 2000년 전으로 발굴했다고 하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보존 상태가 아주 완벽한데요. 그렇죠. 저는 이 옷을 볼 때마다 이 옷을 입으셨던 분이 땀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옷은 어떤 의미를 가장 지니고 있을까요? 예?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듣습니다. 지금까지 복싱 연구가 윤종대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뉴스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성들의 패션은 못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리포트가 자꾸 깜빡거리지? 네, 오늘도 미니스커트 열풍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퀴즈에 박대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박 기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훨씬 더 홍보가 높다고 소비자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차를 적용하시는데요. 퀴즈에 박대리 기자를 불러보겠습니다. 박 기자.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차. 성능과 명성이 또 한 번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대미 자동차 수출 통계에 따르면 2000년 대비 자동차 수출이 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수출 현장에서 사이다 뉴스 박대리였습니다. 저 차가 대차였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뉴스 박대리였습니다. 마이크를 스튜디오로 넘기겠습니다. 네, 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시다 뉴스9 9시 뉴스에 인유하셨습니다. 안산 시흥 시민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다 아웃.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발음 진짜 꼬이다. 야, 왜 이렇게 덥냐? 이렇게 덥냐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오늘 발음 진짜 꼬이다. 야, 만시가 세트로 에어컨 좀 틀어라, 진짜. 이렇게 덥냐 오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안녕. 신대한 뉴스.
지난 2012년도 3월 22일 경기도와 한국마사회가 공동 추진을 해온 꿈을 잡고 프로젝트 장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KRA 한국마사회 의정부 장애 발매소에 장애 청년들의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교육센터를 시범으로 문을 열고 그 밖에도 모든 곳곳에 10여 개의 장애 발매소에 6억 원을 들여 바리스타 교육시설을 갖추고 연간 100여 명의 장애인에게 바리스타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40여 명의 취업에 성공하였다. 1호점 안산점 오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많은 정치인들과 방송기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개소식이 끝난 뒤 커튼식, 현판식도 다른 지점에서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랬다. 먼저 안산시의 1호점을 시작으로 의정부, 구리, 과천의 2곳, 고양, 시흥, 수원, 성남의 9개 지점을 오픈하였고 앞으로도 남아있는 6개 지점인 15호점까지 금년 중에 문을 열고 자격증 시험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능력교육개발원과 협약 체결을 맺은 뒤 많은 수험생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 성공하였고 지금도 많은 60여 명의 교육생들이 취업을 위해 커피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 모집과 운영은 경기 북부 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이라고 한다. 발달장애인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쉽게 열리지 않고 실업자들도 대폭 늘어남에 따라 학교를 졸업해도 늘 집에서만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았다. 직장에서 괜히 안 받아주는 것일까? 아니면 학력 때문에 그런 것일까? 아니면 인식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은 편견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이것조차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하루빨리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해본다. 앞으로도 2022년까지 모든 기업들을 발굴하여 여러가지 분야의 많은 장애 청년들을 배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장마전선은 남쪽 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현재 내륙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지방에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지방은 낮까지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날이 더워지겠습니다. 토요일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일요일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앞차의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해안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릉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주의 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26도 예상됩니다. 북한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4m까지 높게 일겠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월요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정보에선 특례 입학이나 의사자 지정 같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피해자 가족들은 오해만 사게 됐다고 화가 났습니다. 모든 법 통과는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CYBS FBC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